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97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등본과 초본이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두 개를 좀 구분해서 설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등본과 초본, 우리가 뭐 상당히 가끔 이렇게 직접 서류를 뗄 때도 있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이제 원본, 사본, 부본, 정본 이런 비슷비슷한 말이 있는데 한자로 쓰면 조금 알기는 쉽겠죠. 네. 근데 어떤 건 좀 비슷한 뜻도 있고 이런데 좀 복잡합니다만 오늘 간단하게 국어 사진을 펼쳐본다는 기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등본이라는 것은 등본 이렇게 씁니다. 상당히 등자가 어렵죠. 네, 등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뭘 뺏긴다는 뜻이에요. 네. 자, 그럼 본은 이제 밑본이다. 네. 뺏긴다는 것은 글쎄요. 일단 모양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육다로래 이것도 뺏길 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윗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아래에 이제 뭘 쓰느냐에 따라서 좀 글자가, 몇 가지 글자가 나옵니다. 이것이 뺏긴다는 것인데, 자, 이 뺏길 등이 이제 앞에서는 제가 다룰 자와, 일단 뺏길 등자 이렇게 썼는데 이것이 맞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다. 이 글자와 이 말씀 언어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이것은 사실 지임을 뜻합니다. 지임, 임금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지임이 뭐 국가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지임을 뜻한다. 그릇 속에 물건을 두 손으로 받들어 사람에게 주는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말이다. 말을 그대로 준다. 뺏긴다. 그래서 글자를 그대로 본뜻으로 뺏긴다 이 뜻을 가진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일일이 학자들도 의견이 나뉘는 판에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규명하기가 쉽지 않고 그럴 필요도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것을 등이라 그리고 이것은 안에 말소문이 들어가 있다라는 이 정도로 외울 수밖에 없고요. 비슷한 글자를 보면 이제 오를 등자, 네, 또는 등나무 등자, 또 등등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오를 등자에는 뺏길 등과 같은데 이렇게 안에 말마자가 들어있습니다. 말이 뛰어오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등나무에는 보면 이제 아래 물수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등등자에도 아래 물수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것이 좀 차이가 있다. 그럼 등나무와 등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위에는 대죽이다. 대죽머리는 대나무처럼 생겼다. 이것은 등나무는 갈등이라고 할 때인데 쓰는 등인데 풀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등나무고 여기에 대죽머리가 생긴 것은 그 나무가 이렇게 파이프처럼 생겼다는 것이죠. 대나무가 파이프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굵은 대나무처럼 생긴 것을 구부려서 등 가구를 만들 때 쓰는 등등이에요. 네, 이것은 일단 자체하고라도 이 백길등과 이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감을 가지시고 어디에다 포인트를 두고 구분을 할 것이냐라는 것은 이제 외우는 사람들이 이제 각자가 좀 어떻게 감당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뺏길 등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본은 밑본이다. 근본이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나무의 한일자인데 나무목에다가 여기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에요. 아래 밑이에요. 밑동입니다. 뿌리입니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근본이나 또는 뿌리 같은 걸 뜻하기도 하지만 또는 책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류를 뜻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등본이라고 할 때는 서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본을 사전에서 찾아보니 원본을 뺏긴다 이렇게 되겠죠. 뺏길 등이므로 원본의 내용을 전부 뺏기는 것을 등본이다. 그리고 또 그 뺏긴 서류를 얘기한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 또 가족 상황기록부 등본, 예전에는 주민등록부 등본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그 있는 내용을 원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뺏기는 것을 등본이라 한다. 그래서 문서의 원본 내용을 전부 그대로 뺏긴 서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빼놓지 않고 그대로 다 뺏긴다. 있는 것대로 몇 개만 골라서 뺏기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등자를 쓴 것에 보면 우리가 등사라는 말을 합니다. 요즘은 등사하는 일은 별로 없죠. 예전엔 이제 등사기, 속칭 가리방이라는 것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이 뺏길 등자, 뺏길 등자 이 글자 그대로 보면 원본에서 뺏겨 옮긴다는 그런 뜻이고 또는 다른 말로는 다른 뜻으로는 등사기로 찍는다. 등사기로 인쇄한다. 그것이에요. 등사기로 인쇄하는 것은 유인이라고 합니다. 기름으로 찍는다. 우리가 등사기는 결국
등사 잉크가 기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등사를 유인이라 하고 거기서 찍어낸 어떤 서류나 이런 것을 등사물, 유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뭐 유인물을 돌린다 할 때, 유인물을 작성한다 할 때 등사기로 찍는다는 것이고, 요즘은 그것이 이제 등사기를 대한 섬으로 그냥 복사기, 그렇죠? 복사기 또는 컴퓨터에서 뭐 출력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쓰는데, 예전에는 등사, 유인물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자, 이제 초본이라는 것은 뽑을 초예요. 뽑아낸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뽑아내냐? 예, 뭔가 손으로 뽑아낸다. 그래서 대방변이 들어갔고, 저걸 써요. 전체에 있는 데서 조금씩 뽑아내는 것, 가려내는 것을 초라고 한다. 그러면 초본이라는 것은 등본과는 어떻게 다르냐? 원본에서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베낀 책이나 문서다. 앞에서 등본은 있는 내용을 전부 그대로 베끼는 것이 등본이고, 초본은 필요한 것만 뽑아서 가려서 이렇게 옮겨 적는 것을 초본이라 한다. 원본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등사한 문서다. 네, 뭐 등사하거나 옮긴 거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니 그는 서류 심사에 제출하려고 동사무소에서 호적 초본 3통을 떼어왔다.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있었죠. 주민등록 등본 몇 통 떼어오느라, 초본 몇 통 떼어오느라 이렇게 돼 있죠. 네, 초본에 관련된 것으로 초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록한다. 필요한 부분만을 뽑아서 발췌해서 적는 것, 그런 것을 초록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본과 초본의 기본적인 차이는,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한다. 등본을 떼오라면 그 적혀있는 내용을 전부 다 적는 것이죠. 전부 다 그대로 옮겨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초본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떼온다. 예를 들어서 호적 등본이라면 호적에 나와 있는, 요즘 이제 뭐 호주제가 없어져서 호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호적을 나와 있는 사람들 전부 다를 그대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 중에서 호적 초본이라면 나에 해당되는 것만 뽑아서 한다든지, 어쨌든 있는 그대로 뺏기는 게 만든 서류가 등본이고,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하는 것이 초본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본이란 말, 이제 그렇죠. 원본이란 말은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차례 간행된 책에서 맨 처음 간행된 책이 있는데 판수가 거듭됐을 때 맨 처음에 발행된 것을 원본이라고 한다. 또는 뺏기거나 고친 것에 대하여 근본이 되는 서류나 문건 따위, 어떤 뭘 고쳤다 또는 뺏겼다 할 때 그 저본이 되는 것을 원본이라고도 한다. 또는 개정하거나 번역 따위를 하기 전 본디의 서류나 책이다. 네, 어떤 책을 번역했다 했을 때 번역본이 있고 그것을 번역한 원본이 있다. 그때 원본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법률적으로는 조금 복잡해졌어요. 법률적으로는 보면 설명이 긴데 한번 볼까요?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최초에 작성한 서류를 원본이라고 한다. 정본이나 등본이나 사본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서류를 작성한 사람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고, 공문서인 경우에는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원본이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많이 쓰는 낱말입니다만, 네, 자세히 보면 조금씩 의미들이 다르다. 이제 사본은 사도 베낀다는 뜻이에요. 사본. 원본, 앞에서 나와 있는 원본을 그대로 베끼는 것을 사본이라 한다. 또는 베낀 책이나 서류. 그렇죠? 그리고 원본을 사진으로 찍거나 복사하여 만든 책, 이나 또는 서류, 그것도 이제 사본이다 한다. 또는 복사본이다. 막 그런 얘기도 하죠. 부본이다. 부는 이제 버금이라는 뜻이에요. 버금은 첫째가 아니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딸려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인데, 내용은 이제 동일한데, 원본이 이렇게 훼손될 것에 대비해서 예비로 보관하거나 사무에 사용하기 위해 만든다. 그것이 부본이다. 네. 원본과 동일하지만은 원본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손상이 되거나 분실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원본과 똑같은 것을 몇 개 만들어서 원본은 잘 보관을 하고, 나머지 부본, 내용을 그러니까 똑같게 되겠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사무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부본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본이라는 것도 있다. 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만, 문서의 원본을 부본이나
전사한 것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예. 원본을 부본이나 또는 이렇게 뺏긴 것, 복사한 것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을 정본이라고 한다. 법원에서는 판결의 원본을 토대로 공정 권한을 갖는 공무원이 작성한 것으로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정본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 저도 들었으면 또 헷갈리고 지금 보더라도 조금 헷갈립니다. 어쨌든 헷갈리는 내용이다. 원본, 정본 비슷하다. 또 부본도 그렇다. 사본도 그렇다. 우선에 한자로는 이렇게 쓴다라는 것 정도 아시고 또 특별히 정확한 뜻을 알아야 되겠다 할 때는 사전을 다시 한번 찾아보셔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본이 이제 정할 정자 정본을 썼다. 앞에 바를 정자 정본을 쓰는 것도 있고 이것은 이제 고전, 오래된 책이죠. 고전의 여러 이본, 여러 가지 판본이 여러 개 있다. 그 중에서 검토하고 교정하여 원본과 가장 가깝다고 판단한 표준이 될 만한 책이다. 여러 가지 어떤 판본이 있다. 춘향전이 판본이 여러 개가 있다. 근데 어느 것이 가장 원래의 표준이 될 만한 것이냐. 그렇게 딱 결정되는 그것을 정본이라고 한다. 그리고 저자가 손질한 결정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뜻이 어쨌든 비슷한데 그나마 한자로라도 조금 구별할 수 있으면 조금 낫다. 이렇게밖에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등본과 초본을 중심으로 한번 다져봤습니다. 등본은 있는 그대로 전부 베낀 서류를 얘기한다. 초본은 필요한 것만 뽑아서 이렇게 옮긴 서류를 얘기한다. 그리고 원본, 부본, 정본, 또 정본, 또는 사본도 있었죠. 그런 것들을 한번 한자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